혹시 누군지 아는 분 계시나요? 네, 아나운서라고만 알지 저 누나가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정순주 아나운서예요. 지금 원래는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MBC와 CJ ENM XTM에서는 야구를 담당을 했었고, 지금은 축구 담당을 하고 있어요. 혹시 방송에서 저 보신 분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나 봐요. TV도 안 보고. 그쵸? 그러면 이 누나라고 해도 되죠? 네. 누나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럼 지금 핸드폰 갖고 있는 사람 다 핸드폰 갖고 있나요? 네. 그러면 한번 검색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주라고 검색을 한번 해주세요. 정순주 막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순할 때 술주 할 때 주예요. 정순주 아나운서. 봤나요? 뭐가 나오나요? 실물과 사진이 좀 같나요? 어때요? 성북고등학교 마음에 드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사진으로는 저희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 얼굴이 저 뒤에 있는 친구는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사진으로 정순주 아나운서가 이렇게 생겼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의 소개를 간단히 할게요. 저는 이제 방송을 아나운서를 한 지는 9년 차예요. 9년 차가 됐는데, 그 전에 사실 아나운서를 준비했던 게 아니고 무용을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뉴트렌드스랑 선화예중, 선화예고 혹시 아는 분 있으세요? 예중예고로 유명한 데죠. 거기서 이제 무용을 전공을 해서 한국무용을 전공을 하고 쭉 그냥 순수 예술을 하다가 대학교까지 이제 이화여자대학교를 나왔어요. 한국무용 전공으로. 그래서 딱 4년이 끝나고 나니까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시기가 또 오잖아요. 왜냐면 학교가 끝나면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지? 직업을 뭘 가져야 되지? 이런 시기가 오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다행이었던 게, 그 전부터 저는 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다 보니까 선생님들하고 좀 유대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하고 인연을 좀 많이 맺어서 대학교 갈 때까지 선생님들하고 굉장히 많이 연락도 하고, 선생님들이 무슨 교육을 한다 그러면 같이 도와드리기도 하고 하다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여러 가지 가르치는 직업에 내가 좀 맞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여러 가지 교사 활동을 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가르쳤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있잖아요. 선생님들도 무용을 각 학교마다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 선생님을 가르치는 선생님 역할을 하면서 교사 생활을 한 4년, 5년 정도를 한 것 같아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쭉 시작을 해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 저는 바로 생각을 했죠. 나 교사랑 적성이 맞구나 라는 생각에 교육대학원을 갔어요.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을 가서 석사를 했어요. 그래서 임용 자격증을 땄는데, 따다 보니까 너무 일찍 교사 자격증을 딴 거예요. 27이 된 거예요. 석사 졸업하다 보니까 시간이. 근데 사실 저는 공부를 더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교수가 되려면 또 시간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일찍 따면은 교수가 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나 좀 쉬어야 되겠다. 박사 들어가기 전에 쉬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TV에서 되게 멋있게 정장을 입고 뉴스에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누구입니다 하면서 하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쉬다가 눈에 뭔가 뭐라 그러죠? 첫사랑 같이 어떤 여자친구 보면은 갑자기 그 친구 뒤에 막 빛이 막 빛나는 것 같고,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하나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용한데, 누군가가 이렇게 뭔가 굉장히 예뻐 보이고 뭔가 운명이다 싶을 때 그 사람이 반짝반짝 빛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그냥 석사를 끝나고 쉬고 집에서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뉴스에 나오는 그 아나운서가 너무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노는 김에 내가 뭐해, 그냥 그러면은 아나운서 아카데미나 가볼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카데미를 갔는데 생각보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운이 좋게 아나운서를 3개월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스포츠 아나운서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났어요. 그때 한참 막 스포츠 아나운서가 인기를 끌 때였어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였을까? 그때쯤에는 막 연예인 같은 뭐 좀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스포츠 아나운서를 막 많이 뽑아야지 각 방송사마다 막 경쟁을 하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운이 좋게 스포츠 아나운서가 3개월 만에 됐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아나운서 준비를 하나도 안 했는데 나는 막 생방 앞에서 1시간씩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막 전문성이 필요한 야구 1시간씩 여러분들 뭐 롯데와 두산이 만나는 뭐 사직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직구장이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냥 막 생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죠. 힘든 시기를 겪다가 아 근데 내가 아나운서를 하다 보니까 내가 되게 못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깨닫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아나운서를 이대로 그냥 내가 그만두면 너무 나한테 루저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됐는데 아나운서 학원을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 혼자 스터디를 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스터디 그룹을 짜서 그래서 다시 아나운싱을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리포팅하는 거 연습하고 그리고 많이 모니터링하고 보니까 지금 그게 이제 아나운서로 들어간 게 CJ ENM, XTM 여러분 아시죠? TVN 많이 아시죠? TVN이 CJ ENM 거잖아요. 여러 가지 올리브 TV도 있고 TVN도 있고 뭐 엑스포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채널을 가지고 있는 데서 이제 들어가서 아나운서 생활을 하다가 또 그때 야구가 이제 중계가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MBC 스포츠 플러스로 가서 제가 또 야구랑 농구 쪽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는 JTBC 스포츠로 가서 축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나운서를 9년 차 하고 있는데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언가가 갑자기 운명처럼 갑자기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게 내 마음에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한번 조금 그냥 보고 그냥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번 그냥 해볼까라고 한번 한 발짝 내딛었을 뿐인데 또 다른 세상이 열리고 그러고 시련이 있었지만 또 노력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나운서를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체육 전공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체육 전공을 하면 이제 목표는 어쨌든 첫 번째는 대학 가기잖아요. 대학 입시를 잘 해서 대학을 간 이후에 근데 많은 분들이 특강을 오면 이런 말 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대학 가는 게 목표지만 결과적으로 대학 가면 또 뭘 해야 되는지 또 목표를 잡아야 되고 또 대학을 졸업하면 또 뭘 해야 되는지 목표를 잡아야 되고 막 그런 얘기들 지금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장 꿈이 있을 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되게 반짝반짝 빛나는 직업들이 뭐가 있었는지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아나운서가 된 지금 이 누나한테 궁금한 점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9년차 아나운서를 하면서 스포츠 쪽에 계속 있으면서 스포츠에 종사하는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모습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수업을 준비했다기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A4 용지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지금 소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되고 싶은지랑 저한테 궁금한 거 어떤 게 있는지 이름 안 적어도 되니까 그냥 편안하게 자유롭게 적어서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드리면 다 적으면 걷어서 그 질문을 소화해보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그럼 3분 정도 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부터 저에게 하고 싶은 질문 한번 적어주세요. 정말 자유롭게 적어도 돼요. 익명이니까. 재밌는 질문도 좋아요. 쓰면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서 아나운서가 꿈인 사람이 있나요? 아나운서나 캐스터? 스포츠 캐스터?
아직은 없나요? 내 꿈은 언제 바뀔지 몰라요. 또 대학 가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되게 막 떠들고 막 자고 이럴 줄 알았는데 되게 충북고등학교 친구들은 되게 착실한가 봐요. 되게 바른 생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공부도 했을 때. 아, 3분, 한 1분 더 있다가 거둘게요. 되게 열심히 적은 친구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다 적은 것 같은데 대충. 그러면 뒤에서부터 걷어서 앞에 친구들이 저한테 주시겠어요? 뒤에서부터 쭉 걷어주세요. 저도 체대를 나왔거든요. 무용과가 이대는 체육대학교 안에 있어요. 그래서 큰 범위에서 보면 여러분들의 선배예요,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위에 있는 사람, 좋아하는 야구 선수는 누구예요? 저한테 질문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질문한 거예요? 좋아하는 야구 선수? 좋아하는 야구 선수? 친구들이 많아서 좋아한다기보다 그냥 친한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뭐 황재균 선수나 김재호 선수나 뭐 강민호 선수나 뭐 여러 가지 다. 정근 선수는 이제 은퇴했죠. 아직도 뛰나요? 제가 요즘엔 야구를 안 하고 축구를 해서 모르는데 여러 가지 좋아하는 선수 누군가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저는 그냥 저의 친한 친구들, 그러니까 팀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아나운서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선수들 막 어떤 팀을 응원해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진짜 옆에서 보면 어떤 팀을 응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선수를 응원하게 돼요. 왜냐하면 옆에서 딱 지켜봤을 때 그냥 열심히 안 하면서 와서 막 껄렁껄렁거리다가 막 그냥 치고 나가고 그런 친구가 있는 반면에 정말 열심히 진짜 막 똑똑하게 남들이 안 보는 데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눈에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옆에서 지켜보는 저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하고 뭐 관계자들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선수들을 보면은 아, 저 선수가 조금 요즘 부진한데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응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친분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은 옆에서 보는 관계자들이 다 함께 좀 마음을 모아서 응원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야구 선수는 어떻게 보면 되게 FM적인 말인데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 제일 노력하는 선수 제가 봤을 때 말한다면 이승엽 선수 알아요? 이승엽 선수는 최고잖아요, 실력도. 근데 후배들보다도 더욱더 후배들이 뭐 예를 들어서 야구 경기가 6시다라고 하면 선수들이 이제 원정팀, 홈팀 나눠서 야구 네트 연습을 하는데 후배들은 안 나오는데도 이승엽 선수는 나와서 혼자 연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까지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최준영 선수, 농구 선수 얘기하는 거죠. 최준영 선수랑 친해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최준영 선수랑 막 핸드폰 카톡을 하면서 주고받는 사이는 아니지만
웬만하면 만나면 인사하고 누나 왔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이예요. 여러분들 왜 질문이 다 이런 거야? 축구 선수 만나봤나요? 다 이런 거예요. 직업적인 질문을 있을까요? 하여튼 쭉 해볼게요. 축구 선수 누구 만나봤어요? 만나본 선수들 많죠. 지금 K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는 다 만나봤죠. 뭐 이동국 선수도 있고, 연규 선수도 있고, 이창용 선수도 있고, 뭐 이동국 선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만나봤죠. 근데 이제 해외 축구 이승우 선수, 뭐 이런 해외에서 김재성 선수, 손흥민 선수 이런 선수들 다 만나봤죠. 너무 질문이 1차원적인 거 아닙니까? 뭔가 좀 더 깊은 내용이 원하는데, 고등학교 성적 이거 좀 깊은 내용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성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여러분들도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한 친구들은 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능으로 대학 입시를 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내신과 실기를 좀 집중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네. 무용과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학교마다 이제 원하는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내신 몇 퍼센트, 저희 때 그랬거든요. 내신 몇 퍼센트, 뭐 실기 몇 퍼센트, 그리고 수능 몇 퍼센트. 근데 여러분들이 체육을 준비를 한다는 건 그만큼 체육이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에 와서 체육 특기생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왔을 때 저도 같이 일을 하고 안녕하세요 할 수 있는 누나 옛날에 제가 특강 들었는데요 기억나세요?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이가 되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요즘 그런 것도 많이 하지 않나요? 뭐 학생들 동원해서 뭔가 현장에 같이 함께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도 막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각 구단들마다 현장에서 봉사 지원 받아요 막 이런 거 있으면은 그런 것도 좀 지원을 해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은 그 직업에서 뭐 여러분들 모집하는 거 있으면은 가서 조금 기웃기웃 거리면서 보기도 하고 제가 보라스 알아요? 보라스? 류현진 선수 알죠? 류현진 선수의 에이전트가 보라스예요. 근데 그 보라스는 류현진 선수만 하는 게 아니라 메이저리그 선수들, 엄청 유명한 선수들을 하는 엄청 큰 에이전트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류현진 선수를 담당하는 에이전트로 활약하는 친구가 이제 성공 얘기를 들어보면 그 친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처음에. 근데 그냥 류현진이 너무 좋아서 류현진을 이때 고등학교 때부터 핸드폰에 사진을 들고 다녔었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야구구장에서 볼보이를 구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그냥 무작정 갔대요. 대학교에서 이제 놀면 뭐해? 나 볼보이 하면은 나 야구 좋아하는 것도 보고 그리고 같이 좋아하는 선수들 눈앞에서 볼 수 있는데 라고 해서 볼보이를 시작을 했대요. 그러다가 볼보이를 하는데 너무 방긋방긋 잘 웃고 굉장히 뭔가 필요할 때 싹싹하게 잘하고 하다 보니까 관계자들이 이 사람 이 친구 되게 괜찮은데 어린 친구지만 알바로 왔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너희 우리 구단하고 좀 일해볼 생각 없니? 뭐 단기라도? 그래서 6개월 계약을 해갖고 그냥 도와주는 매니저 역할을 했었대요. 그러다가 하나에 갑자기 인연이 돼서 하나로 갔대요. 하나에 가서 직원으로 그것도 그냥 뭐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가서 일을 하는데 또 선수들하고도 친하게 그런 선수들은 좀 다 친하게 지내는 편이거든요. 성격이 좋아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싹싹하고 잘하고 일을 잘하다 보니까 류현진 선수랑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데리고 보라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무언가의 조그만 기회가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장이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경험해보고
놀기보다는 정말 뭐든지 경험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직업에 조금이라도 기웃기웃하면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좀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나요? 대부분 많이 공부 잘하시나요? 나 공부 잘했어요? 막 이런 글밖에 없는데 공부해야 돼요. 공부는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공부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펼치기 위해서라도 공부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조금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나요? 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질문이 좀 겹치는 것 같으니까 질문이 엄서용 이런 글도 있고. 누구예요? 질문이 엄서용. 그래도 질문이 없는 건 치고 너무 열심히 들어주는데요? 다시 가르치는 일 해보고 싶지 않나요? 라는 질문. 네, 요즘엔 좀 직업의 경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사를 했지만 아나운서를 하면서 강사 요청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뭐 진짜 요즘에는 각 분야에 그러니까 체육 교사를 꿈꾸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교사를 꾸준히 오는 것도 좋지만 반대로 어떤 부분에 굉장히 전문가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밖에서 그분한테 강사 요청이 와요. 그런 것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정말 한준희 위원님도 강의를 되게 많이 하세요. 한 달에 한 20번은 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정말 그렇잖아요. 아까 말했던 류현진 선수도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성공기에 대한 강의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분야에서 뭔가 뚜렷하게 그 재능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면은 강사 제안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강사를 하고 싶냐고 물어봤잖아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냐는 저도 가르치고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오네요. 여러분들의 특강을 하고 하는 기회도 오고 저도 이제 조금 더 스피치나 아니면은 뭐 이런 강의를 좀 할 계획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 너무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요새 좀 멀티가 많으니까 방송인들도 옛날에는 아나운서는 아나운싱만 하고 뉴스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예능인이기도 하고 유튜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요즘 직업이 다양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다양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나운서려면 말을 잘해야 된다고 하던데 말을 처음부터 잘했나요? 라고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소심했어요. 제가 무슨 형 같아요, 여러분들? A형? 누구니?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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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A형인데 어떻게 알았지? 대부분이 O형이나 B형이라 그래요. 방송하는 거 보면. 왜냐면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하게 막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제가 처음 1년차 때 아나운서 할 때는 그때는 야구를 이제 중계를 나갔는데 스튜디오랑 중계를 병행을 했었는데 박한희 선수 알아요? 박한희 선수 이제 은퇴했죠. 은퇴했는데 옛날에 고참으로 굉장히 유명한 선수였는데 박한희 선수가 다른 아나운서들이 가면은 막 이렇게 친근하게 하면서 오늘 뭐 어때요? 오늘 취재까지 왔어요? 물어보기도 하고 오늘 몸은 어때요? 컨디션은 어때요? 둘이 싸웠는데 괜찮아요? 뭐 풀었어요? 아니면 배트를 뭐 들었는데 뭐 어떻게 됐어요? 이런 얘기를 물어보고 막 다녀요. 취재를 하고 리포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사실 여자 세자매 중에 막내고 선화예전 선화예고 나왔으면 거의 남자들이 없었고 대학교도 여대를 나왔고 대학원도 여대를 나왔어요. 남자라고는 정말 남자친구밖에 제 주변에서 뭔가 경험을 해볼 만한 이성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구장을 딱 들어갔는데 그냥 야구 선수들은 일반인 같지가 않잖아요. 180인데 그냥 180이 아니야. 막 근느라고 하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근육은 막 이런데 배는 막 이만큼 나오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짐승남들의 모임? 이런 느낌으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처음에는 한 번도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걸 본 적도 없는데 거기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한 반개월 동안 옆에서 이렇게 주워 듣는 것만 이렇게 리포팅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지나가 포스트를 지나가면 더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파이팅 이거밖에 안 했어요. 그랬더니 박하희 선수가 오더니 정순주 아나운서는 파이팅밖에 할 줄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저한테 되게 내가 다가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많이 다가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 그만큼 되게 수줍음도 많았고 말도 되게 못했고, 제가 석사를 딸 때 논문 발표를 하는데 논문 발표도 이렇게 떨었어요. 떨고 막 틀리고 또 말하고 틀리고 또 말하고 막 이랬는데, 저는 좀 그거를 믿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인생 선배로서 알려주는 건데, 어떤 일이든 딱 3년만 투자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제 인생의 모토가 인생에 못하는 건 없다, 안 하는 것만 있을 뿐이거든요. 그게 확실히 진리인 것 같아요. 진짜 아나운서 중에서도 말 진짜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3년을 경험을 계속 하다 보면 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뭐 해봤는데 1년 했는데 좌절이야, 2년 했는데 좌절이야, 막 눈물이 나, 막 난 이거 못할 것 같아, 난 진짜 이거 적성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그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3년까지만 딱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못하는 건 없어요. 그건 진짜 진리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그랬거든요. 아나운서 친구 중에서 진짜 못하는, 방송 진짜 못해서 정말로 욕 얻어먹는 친구가 있었어요. 막 시청자분들이 불안해하고 댓글 다는 거예요. 저 아나운서 너무 불쌍하다, 아나운서 하지 마세요, 막 이랬었는데, 그 친구도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니까 누구보다도 잘하는 친구가 됐어요. 그리고 운동선수들도 그런 얘기해요. 3년이 고비다. 3년을 지나면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되어 있더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힘들 때, 지치고 힘들고 뭔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 때 3년만 버텨보자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정말 진리일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을까? 질문 중에 되게 비슷한 질문들이 많네요. 선수들 상태는 직접 조사하나요? 네, 모든 건 다 제가 직접 조사하고, 여러분들이 보는 스포츠 아나운서의 80~90%는 대본도 뭐 스튜디오든 리포팅이든 중계 나가든 다 대본이 없어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모든 작가 역할도 하고 연출 역할도 하고 그리고 말도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서 합니다. 정순주 아나운서님 27살 때부터 아나운서 9년 차면 36살이에요? 그래, 맞아, 36살이야. 자신의 롤모델은 있나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저는 좀 멘탈이 되게 강한 편이에요. 스포츠 선수라고 좀 비슷한데 저는 롤모델이 저거든요. 그 선수들이 대부분 그래요. 되게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선수들을 보면 롤모델이 뭐예요? 정말 아나운서 단골 질문이에요. 근데 어떤 선수들은 어떤 자기의 포지션에서 되게 잘하는 선수의 이름을 대서 그 선수를 따라하는 선수들이 있고, 진짜로 정말로 이 분야에서 최고다, 1등급이다 이런 선수들은 대부분이 저 롤모델 없어요 이렇게 좋아하는 선수는 있어요. 대신 롤모델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만드는 거니까 내가 그냥 남들의 롤모델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성격이 그 선수들 때문이 아니라 성격이 조금 롤모델이 없이 그냥 그래서 저는 모니터링도 별로 딴 친구들 거 보고 안 했어요. 저만의 개성을 갖고 싶어서 일부러 제 방송만 보고 그랬어요. 이거 너무 가치 중심적인 얘기인데 어제도 뭐 진로 상담 같은 걸 했어요. 아나운서 친구들을 했는데 그 친구들한테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진짜로 사회에 나가면 경쟁 속에 살잖아요. 경쟁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근데 남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끝도 없더라고요. 어제 저한테 질문을 했던 친구가 대학교 2학년인 친구인데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되게 이제 뭐 인스타도 좀 만들고 뭐 아나운서를 하기 위해서 뭐 준비도 아나운싱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외모도 가꾸고 그리고 실력도 가꾸고 막 이러다가
저 근데 요즘 고민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어떤 한 친구가 자꾸 저를 따라해요. 제가 가는 카페에 똑같이 사진 올리고 제가 뭐 학원 등록하면 똑같이 학원 등록하고 그래요. 너무 그게 신경이 쓰여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면 오히려 그 친구가 널 따라할 정도 너가 매력적인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 다음에 한 말은 이것도 제가 저 인생의 모토인데 아나운서 생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야생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기도 해요. 그 정규직이 아니고 저는 프리랜서로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연예인처럼 방송 배우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작품이 있으면은 막 배우들이 리스트업을 해요. 그 중에서 이미지와 이런 게 어울리는 사람, 얘를 선택할까 쟤를 선택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배우를 선택하고 나머지 배우들이 리스트업에서 사라지죠. 그런 게 똑같이 아나운서도 프로그램이 있으면 프로그램에서 뭐 선택을 받고 선택을 하고 하면서 이 그 아나운서나 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굉장히 제가 노력을 해야 돼요. 실력도 보여줘야 되고, 인맥도 쌓아야 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관리도 해야 되고, 다양하게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계속 비교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와 함께.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가장 경쟁의 뭐 표본이라고 해서 5명의 아나운서가 있었어요. 근데 그 5명의 아나운서가 엄청 경쟁을 시켰어요. 쟤는 저렇게 리포팅 잘하는데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해?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게 뭐 안에 내부적으로도 말은 안 했지만 그런 비교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심지어 밖에 시청자분들이 비교를 하잖아요. 매번 다른 아나운서가 나오니까 저 아나운서 재밌었는데 걔만 나왔으면 좋겠어. 그 친구만 나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되게 잘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서로의 개성을 너무 잘 존중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 5명의 아나운서가 되게 친하고 아직까지도 현직에서 굉장히 잘 지내고 모든 프로그램에서 되게 많이 러브콜을 받는 아나운서들이거든요. 그 이유는 이거 너무 남자친구들한테 너무 감성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꽃이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인데 이 친구들 좀 그런 생각 갖고 있더라고요. 꽃이 있는데 장미가 이쁘고 들꽃이 이쁘고 다 뭔가 다양하게 다 이쁘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잘하는 거를 내가 똑같이 잘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내가 가진 재능이 다르고 이 친구가 가진 재능이 다르거든요. 그럼 이 친구와 나와의 재능을 비교하지 말고 내 재능이 뭔지를 굉장히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직업 적성을 갖는 데 있어서 나는 사람들하고 되게 인맥을 쌓는 게 막 사람들 관계 맺는 게 너무 즐거워. 그러면 그거는 나만이 발휘할 수 있는 뭔가 포텐이에요. 재능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그게 아니라 사람 만나는 거 되게 별로야. 근데 나는 진짜 막 계획하는 걸 되게 좋아해.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로 이 친구의 재능이고 포텐이에요. 그런 것처럼 뭐 운동 능력도 똑같아요.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던지는 걸 잘해. 아니, 나는 배틀 치는 걸 잘해. 다 다르잖아요, 포지션이. 근데 막 야구가 투수인데 뭐 야수들이나 이런 분들을 부러워하지 않잖아요. 다 다른 거거든요, 본인의 재능이. 근데 아마 지금 여러분들의 시기에는 되게 많이 비교를 당하고 되게 많이 억울할 때도 있고 막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런 시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시기가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이후에 사회에 나가면 경쟁은 더 심해지거든요. 내가 막 남을 밟고 나가야 되고 이런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이겨야 되고 밟고 나가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괴롭고 힘든데 반대로 내 자신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내 재능이 뭔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개발을 하고 있으면 누군가는 나의 재능을 알아봐주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가치를 매겨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경쟁을 하지 않고 나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춰라 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체육으로 대학교 가서 스포츠 아나운서가 되는 방법?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체육을 되게 좋아하죠? 스포츠를 다 좋아하죠? 많이 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점수는 먹고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스포츠 아나운서의 시험을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대본에 읽는 거, 1차 면접은 대본에 읽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373번 정수주입니다. 오늘 누구누구 선수가 뭐를 했는데요. 이런 정말 기본적인 뉴스 같은 대본 있잖아요. 그거랑 리포팅하는 대본이랑 여러 가지 대본들을 줘요. 그런 걸 읽어서 1차 면접을 통과해요. 그럼 2차 면접은 필기 면접이에요. 필기는 뭐냐면 스포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라고 하는데 그 2차에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먼저 베네핏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죠. 여러 가지 스포츠를 아니까 그런 2차 면접을 갖고 세 번째는
이제 실제로 2차 시험 필기시험을 받고 세 번째는 이제 면접을 해요. 면접에서 막 압박 질문이 들어와요. 막 이런 질문 해요. 너는 왜 그렇게 생겼어? 막 이래요. 막 갑자기 너는 왜 그렇게 막 웃으면서 너는 왜 이렇게 웃니? 막 이래요. 근데 그거를 하는 거는 이 사람을 정말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그런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생방에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는 거고, 그리고 그때 아마 중계나 뭐 리포팅을 시킬 거예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은 스포츠를 많이 아니까 말하는 게 되게 익숙하겠죠. 말하는 걸 연습은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임원 면접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스포츠 아나운서나 캐스터를 하고 싶다면은 말하는 것만 연습을 많이 하고 좀 성격이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재밌어요, 진짜. 스포츠 아나운서, 그리고 남자분들은 더 재밌을 거예요, 정말. 누구나 남자분들은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그 TV로만 봤던 대상들을 함께 보면서 그 열기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감동적인 순간과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아서 진짜 그래요. 막 가면 진짜 막 힘들었는데 막 진짜 극적인 승리를 하고 국가대표 경기나 이런 거를 했는데 막 다 같이 울면 옆에서 저도 막 울고 있고 그걸 같이 그 열기를 함께 즐기고 있고 막 이런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되게 정말 열정 있게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아요. 운동선수를 하려면 몇 살 때부터 운동을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이 의도는 뭐예요? 운동선수 하고 싶은 분들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 되게 운동선수마다 다른데 컬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컬링 알아요? 컬링 같은 경우에는 저 나이 때부터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컬링이 사실 지원이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 운동선수가 아니라 자신의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컬링도 국가대표 나가야 될 때 나가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분들도 있어서 무언가 피지컬적으로 신체 조건적으로 그렇게 막 어리고 꼭 뭔가 체력이 필요하지 않는 운동 종목은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체력이나 뭐 체격이나 이런 게 가장 좋은 나이는 사실 여러분들 나이부터 이제 20대 초중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꾸준히 했고 운동선수 몇 살부터 시작한다면 그런 뭐 야구나 축구나 배구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제도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운동선수가 꿈이라면 어떤 종목이 또 뭐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나이 때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왜 나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대체? 시련에 대해서 물어보는 친구가 되게 많네요, 생각보다. 어떤 시련?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여자 아나운서에 대한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가 되게 시련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체육 전공이고 무용 전공이고 그렇다 보니까 좀 우리가 그런 면이 있잖아요. 되게 열정 많고 무언가를 하면 막 되게 막 그리고 드라마틱한 거 뭔가 스포츠맨십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협업 좋아하고 서로 막 우리는 의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의 직업에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편인데 그 여자 아나운서로서의 한계를 겪었을 때가 저한테는 가장 큰 시련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전문성이나 내가 얼마나 리포팅을 잘하는지, 얼마나 뭐 내가 진짜 선수에 대해서 인터뷰를 잘 끌어내는지, 방송을 잘하는지 그런 거를 보기보다는 어떤 분들은 얼마나 이 아나운서가 예쁜 옷을 입고 나왔는지, 저 아나운서가 예쁜지, 그리고 이 아나운서가 어린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아직까지 사회적 시선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사회적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막 진짜 한 달을 준비해서 이 방송을 했어. 그래서 난 정말로 완벽하게 전문적으로 해냈어, 어떤 사람보다. 근데 그것보다 만약에 나를 엄청 외모로 평가를 할 때, 그럴 때가 되게 마음이 많이 속상했죠.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도 여러분도 고민이지만 저도 고민의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여자 아나운서로서 사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는 여자 아나운서는 드물잖아요. 많이 TV에 많이 나오는 아나운서는 드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세 시대다 보니까 저는 좀 이게 일찍 온 거지만 많은 사람들의 뭐 남녀 할 것 없이 고민이겠지만 그런 진로에 대한 고민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했듯이 직업은 하나를 찾기보다는 하나를 하되 여러 가지를 또 방향성을 구축하면서 다양한 걸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인생에서 직업은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재활치료사 연봉은 제가 몰라요. 재활치료사 연봉이 궁금해라고 하는데 재활치료사의 연봉은 잘 모르겠고 아름다우십니다라고 적어주신 분 누구예요? 참 좋은 분인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되게 착한 아이들이구나. 예쁜 비결이 궁금합니다. 그런 질문. 아니면 선생님을 다룰 줄 아는 건가? 학교에서? 선생님 머리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나운서에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꽤 많네요. 아까 아나운서를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3년만 하면 다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나운서 연습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되게 여러 가지 있어요. 뉴스 읽기도 하고 카메라 앞에서 자기소개하기도 하고 1분 스피치 주제만 던져주는 거예요. 물병 주제만 던져주고 3분 줄게요. 자 여기에 대해서 1분으로 얘기해보세요. 이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진짜 이런 경우 많아요. 농구예요. 농구가 특히 하프타임이 아니라 작전타임이 많으니까 작전타임 언제 보는지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따가 삐 하면 들어가서 리포팅을 해야 돼요. 아무 말이나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전에 가서 굉장히 선수들이나 감독들을 만나서 많은 리포팅을 생각을 해내는데 대부분 3개 정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3개를 해올 때도 있지만 준비를 미리 해놓을 때도 있지만 갑자기 오늘 작전타임이 너무 많은 거야. 양팀 박빙이고 막 이럴 때 그럼 막 하프타임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막 5개, 6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 순간적으로 여기서 그 아나운서들 보면은 마이크도 들고 있지만 여기에 귀에다 뭐 꽂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피디님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콜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작전타임 들어가! 이래요. 갑자기 삐 울렸는데 그럼 들어가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돌발상이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할 수 있는 진짜 이 물병 가지고도 그냥 얘기할 수 있는 이 물병 여러분들 아시죠? 이 물병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떤 물병인지 아시나요? 아까 말한 최준용 선수가 먹었던 물병입니다. 이 선수의 얘기 들어보면 이 선수는 물을 굉장히 많이 먹는다고 해요. 이 선수가 체력을 보충할 수 있는 이유가 나는 물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이러면서 이제까지 들었던 내용들을 막 종합해가지고 갑자기 정말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물을 먹었더니 피로 회복에 굉장히 좋고 이 물에 특별히 또 이 팀만이 하는 건강 보조식품으로 이렇게 선수들 파는 거 있잖아요. 파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나요? 최준용 선수의 비결은 물 속에 타먹는 아미노산이었습니다. 이렇게 끊는다거나 여러 가지로 굉장히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죠. 대학 수능으로 갔다고 얘기했고 중학교 때 내신이 어땠냐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대충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거를 제가 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좀 질문에 답이 됐나요? 어땠어요? 좋았어요? 네. 근데 이제 또 들어보니까 막 조금 궁금해지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저는 다시는 안 올 거예요. 전 다시는 안 올 거니까 이번 기회에 저를 탈탈 터세요. 이러고 또 온다고요. 아니 그 말은 그 정도로 아나운서라는 거, 스포츠 아나운서라는 분을 이제 지금 시기엔 처음 보고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했던 거 있으면 지금 기회밖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지금 궁금한 거 있으면 손 들고 물어봐 주세요. 다 끌려온 거예요, 그냥? 들으라고? 정말 궁금한 거 없어요? 필요한 거? 그런 고민도 괜찮아요. 이제 여러 가지 답했으니까 전 요즘 연애하고 공부하고 너무 걱정이에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물어봐도 되고
없어요? 용자가 없나? 용자가 없나? 눈은 보고 있는데 아무도 말은 안 하네. 자, 우리 친구 아까 질문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질문 좀 생겼어요? 그 예고의 생활 어땠는지. 예고 생활, 그래, 그런 게 더 궁금하지? 직업보다, 그쵸? 예고의 생활? 예고의 생활? 뭐 예고의 생활이 뭐 어때요? 여러분들도 실기하잖아요, 그쵸? 실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막 고3 때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고의 생활, 대부분 새벽 실기가 있어요. 레슨 선생님이 따로 다 한 명 한 명씩 다 있어서 뭐 2명 그룹 레슨을 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침 새벽 운동하듯이 새벽 실기는 새벽 6시에 가요. 새벽 실기를 끝내고 2시간을 끝내고 8시 있으면 이제 학교가 시작이 되죠. 그럼 9시부터. 근데 이제 체육도 여러분들 강당도 있고 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학교 안에 있잖아요. 그런 것좀 예고도 학교 안에 다 무용할 수 있는 무용실이 층마다 있어요. 그러면 막 음악 하시는 분은 또 음악하는 음악실이 있고 다 있으면은 아침에 이제 학교에 6시에 등교를 해서 레슨 선생님하고 2시간 동안 무용을 했던 경우에는 2시간 동안 무용을 레슨을 하고 그리고 8시부터 이제 학교 옆에 바로 정말 그냥 띡띡띡 걸어가면은 학교 교실이 있죠. 그래서 교실에서 수업을 들어요. 4교시일 때도 있고 4교시일 때는 뒤에 5, 6교시, 7, 8교시가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이렇게 레슨이 아니라 단체 무용 시간 있잖아요. 시기 시간이 따로 있어서 5, 6교시에는 뭐 발레, 7, 8교시에는 현대무용 뭐 이런 시간이 있고 아니면 또 어떤 데는 4교시까지 그냥 수업을 하고 5, 6교시까지 수업을 하고 7, 8교시만 실기할 때도 있고 끝나면 또 레슨을 다시 해요. 레슨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가서 여러분들도 물리치료 받을 때도 있잖아요. 뭐 운동하는 친구들은 물리치료를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학원 또 공부를 수능으로 가서 보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저 때는 더 많았으니까 그런 공부 학원에 가거나 아니면 독서실에 갔다가 뭐 끝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레슨할 경우에는 저녁에 레슨하고 밤 12시에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서 고3 생활을 보냈죠. 힘든 시간이었죠. 답이 됐나요? 됐습니다. 근데 이런 거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닌 거 아니에요? 예고 애들은 예뻐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아, 너무 웃기다. 여러분들 연애도 해요? 연애하면 안 돼요? 요즘에는? 아닙니다. 연애해도 돼요? 됩니다. 아, 되는데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하지 말라 그래요? 그건 컨텐츠입니다. 노터치예요? 오, 좋겠다.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나 때는 막 연애하면은 막 날라리 같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은 솔직히 연애를 안 한 친구들이 연애를 하는 친구들 그때 날라리였어요. 근데 저는 꼭 연애를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연애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냥 내가 결국 본인들의 인생이잖아요. 본인들의 인생을 연애를 하면서 잘 끌고 나가느냐 아니면 연애만 하고 내 인생을 포기하느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니까 연애도 진짜 진정한 위너는 연애도 잘 하면서 공부도 잘 하고 뭐 나의 시기도 열심히 하고 다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또 상대로 인해서 엔돌핀을 얻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내 인생은 내 거라는 거. 근데 내 인생을 내가 버릴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내 인생을 멋진 길로 끌고 갈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고 어떻게 보면 끈기에 달려있다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친구가 희생양으로 질문을 했으니까 이쪽에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오랜만에 이렇게 학생들과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래요. 질문 없어요? 여기? 왠지 이 친구가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아나운서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100세까지. 100세까지 하면 좋겠죠. 근데 그게 내 열정과 내 체력과 뭐가 따라주고 상황도 따라줘야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아까 말했듯이 아나운서만이 저의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를 하면서 병행을 하면서 나를 지금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나의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가겠죠. 그래서 아나운서가 언제까지 한다고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냥 할 수 있을 때 내가 마음적으로 아나운서를 하고 싶을 때까지인 것 같아요. 또 있어요? 아, 지금 있습니다. 좋아요. 아나운서의 연봉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물어보셨을까요? 이런 거 말해도 돼요? 아나운서의 연봉? 생각하시는 만큼만. 생각하시는 만큼? 되게 현실적이구나. 네, 맞습니다. 돈 많이 버는 직업 갖고 싶어요? 당연하죠. 그렇죠. 네. 이게 아나운서라는 게 조금 요즘에는 그러니까 모든 직업이 조금 그런화 돼가는 것 같은데 그냥 프리랜서 아나운서, 정규직 아나운서는 연봉이 뭐 중견기업 정도의 연봉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그 외로 바외로 그냥 뭐 행사도 뛸 수 있고, 그러니까 회사마다 방침이 달라요. 뭐 공중파들도 그렇고, JTBC나 뭐 TV조선이나 다 종편도 그렇고 회사마다 방침이 다른데 회사랑 행사를 나가면 나눠 갖는 몇 대 몇으로 나눠 갖는 그런 방침인 회사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아나운서 다른 회사는 뭐 노터치다 행사는 밖에 행사는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는 조금 나눠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규직인 경우에는 한 중견기업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프리랜서니까 프리랜서의 개념은 여러분들 프리랜서 아나운서 누구 알고 있어요? 장성규 요즘에 핫한 장성규 뭐 전현무 선배님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아나운서들이 있죠.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장성규 씨나 전현무 씨는 방송인이라고 생각하지 아나운서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그냥 방송인이랑 똑같다고 페이 개념이, 연봉 개념이 방송인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유명하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액수를 받는 거고 그리고 정말로 안 유명하고 그냥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뭐 진짜 내가 하는 만큼 받는 건데 나를 원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엄청 낮게 받는 경우도 있고 뭐 거의 그 일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나의 열정뿐만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원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프리랜서는 몇백억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말로 뭐 100만 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갭이 굉장히 커요.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연예인의 연봉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선택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네. 파이팅! 행복하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버는 직업 꼭 가지길 바랄게요. 또 마지막으로 딱 하나 질문만 듣고 이제 끝내도 될까요? 시간적으로? 네. 없을까요? 결혼은 언제 하고 싶습니까? 오늘 기자회견이에요? 네. 자네 아나운서 해볼 생각 없나? 생각해보겠습니다. 결혼은 언제 하겠냐? 좋은 사람 만날 때 해야죠. 언제쯤 만날 것 같습니까? 왜 소개시켜주게요? 지금 남자친구는 있고요. 결혼을 언제 해야 할지는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뭐 곧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있다가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르는데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의 결혼 소식이 들려온다면 언제든지 축하의 박수를 여러분들 누나의 행복을 빌어줄 수 있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가쁜 저의 결혼 얘기로 끝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 좀 이게 라떼는 꼰대 마인드일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시기가 저는 있었고 그리고 또 많이 또 여러분들 시기를 거쳐서 또 살아왔잖아요. 살아오면서 또 현직에 있고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과 동떨어지지 않게 또 체육계에 있고 하니까 좀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진짜로 많이 그래요. 이렇게 얼굴을 봤잖아요. 막 가르치는 사람을 와서 이렇게 봤잖아요. 현장에서 만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현장에서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별로 멀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이 또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진짜 방송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학생이었는데 지금 막 프론트에서 일하고 막 이런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를 만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본인의 꿈을 잘 키워서 저와 언젠가 만날 수 있었으면,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을 인터뷰하러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언젠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를 켜서 순튜브를 검색해보세요. 순튜브 요즘에 누나 좀 도와줘요. 잘 안 되거든.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순튜브. 순튜브예요. 튜브. 자, 다 검색을 했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른다. 이름이 이상하다고요? 순튜브. 수영장 튜브 할 때 누나가 정순주잖아요. 그러니까 순튜브. 아니면 정순주 치면 나올 거예요. 찾았나요? 10,000명이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들 꼭 해주고, 집에 가서 가족들 핸드폰을 열고 구독하기 눌러주라고 하고, 그리고 또 친구한테도 여러분들 꼭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명씩 약속할 거예요? 한 명씩은 꼭 해주는 걸로. 누나가 한 20,000명 되면 또 와서 무용을 가르치러 올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아니 어쨌든 여러분들 누나에게 또 많은 관심 가져주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감사합니다. 정말 갈게요.